우선 그들이 가해에 받았던 김일성, 김정일 장학생으로서 공정 상생하고 싶다면 경제적으로 변화하고 잘 지내고 싶다면 그들이 스스로 평정의 거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성이 있는 그러한 접근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남북 간의 가장 모델이 되는 그러한 합의는 1991년에 기본합의서라고 하는 것하고 92년 초에 했던 한반도 비간섭하지 않고 침략하지 아니하며 서로 간에 공동의 합의를 했던 것이고 국가의 경제수는 현재까지 해왔던 대로 준수한다. 그들까지 금지사항이 되어 있어요. 생산하고 무슨 실험하고 제조하고 배치하고 전개하고 등등. 그러니까 거의 완전에 가까운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것만 지켰다면 이미 한반도에는 평화가 설정하기 위해서 다녀왔고 미국은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왕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그 소위 말해서 합의에 의한 보상으로 많은 경제 원조를 받아서 오늘날 더 험악한 악의 정권, 핵무기, 최고 무기 더 이상 북한하고는 만나지 않겠다. 아마 미국 DIA라고 미국 국방정보국에서도 한 2주 전부터 그런 이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물우물하다가 만약 북한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다시 어떤 합의가 된다면 요거는 틀림없이 어정쩡히 일찍이 설파할 적에 평화라는 데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정복에 의한 노예 상태의 평화, 정복을 당한 국가는 노예 상태의 평화를 지닐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하나는 협상에 의한 평화인데 이 협상에 의한 평화는 힘을 근간으로 해서 협상에서 평화를 달성하는 것. 실질적인 평화는 힘을 바탕으로 하는 협상에 의한 평화라고 이미 설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한 간에 힘을 바탕으로 하는 협상에 의한 속이는 것이죠. 오늘은 우선 북한이 제시하는 것 중에 연방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북한이 하고 있는 통일전선 전략의 책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전선 전략,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택동이라는 양반이 단계를 설정했어요. 제1단계는 통일전선 전략의 민족해방 단계고 2단계는 소위 인민혁명 단계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왜 제1단계는 민족해방 단계냐? 영어로 말하면 내셔널 리버레이션입니다.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혁명,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혁명, PD 혁명이라고 하는 게 PD. 우리 학생운동에 PD파라는 게 여기에 속합니다. 이때는 이제 유산자와 무산자가 손을 잡았지만은 이제는 무산자가 유산자를 타도하는 단계예요. 무산자 세계, 무산자 독재 세계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바로 NL파가 더 강하고 더 악질적입니다. 본래는 PD파가 더 악질이고 더 강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미제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민족 해방을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모든 선진과 선동, 손짓은 위장 사기 행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그 통일전선 전략을 배격해야 되는데 그 통일전선 전략 중에 정책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연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대중 정권 때 6.25 선언이라는 것 중에서 소위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공식적인 용어는 낮은 단계가 아니고 느슨한 단계입니다. 느슨한 단계. 느슨한 단계. 느슨하다는 말은 이리저리 섞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을 바꾸어서 낮은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연방제는 뭐냐? 북한 정치사전에는 연방제는 궁극적인 사회주의 통일로 가는 전 단계에 있어서 가도 단계에 있어서 하는 정치 말하자면 그 행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치 조직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바로 민족 해방 단계에서 실현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프로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손잡는 이 단계에서 하는 위장작전이다, 위산전술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을 속여가지고 느슨한 단계의 연방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연방제는 미국이 독립할 때 최초로 만들었던 거예요. 영어로는 페더레이션이라고 해요. 페더레이션. 이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를 확대한 거예요. 지방정부에도 상권 분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상권 분립, 지방도 상권 분립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유럽은 대부분 연방제예요. 조그만 나라인 스위스도 연방제예요. 이 경우는 상권 분립을 이중으로 갖는 거예요. 이것은 한나라 체제예요. 한나라 체제. 그런데 미국이 독립 당시에 또 다른 안이 하나 있었어요. 영어로는 컨페더레이션. 컨페더레이션. 이것은 우리말로는 우리가 연합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김영삼 정권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두 나라, 세 나라가 말하자면 이 국가 주권을 유지하면서 회의체를 하나 갖는 거예요. 미국도 당시에 13개주가 있었어요.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 그러잖아요. 스테이트라는 게 국가거든요. 국가가 13개 있었어요. 국가 13개가 연합체를 해서 회의체를 하나 갖자,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련이 패망하고 러시아가 16개국 동그라파 연합체를 갖는 것, 요거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연합제를 안 하고 연방제로 해서 하나의 국가로 된 것입니다. 잘 된 거죠, 따져보면. 그럼 북한은 무엇을 제시한 것이냐? 북한이 제시하는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미국이나 스위스가 하는 페더레이션도 아니고, 또 과거에 이 미국이 주장했던 남부 쪽에서 주장했던 소연합제 컨페더레이션도 아니고, 또 러시아가 하는 16개국 독립개발국가 연합도 아니고, 뭔지 몰라요. 애매하게. 다만 느슨하다 해서 가독이적으로 하는 행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방제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연방제에 속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현재 상태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동맹체제를 굳건히 지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바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동맹관계를 부시려고 하는 북한에 맞서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트럼프를 믿어도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을 적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라가 어렵고 위태로울 적에는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칠 때는 큰 나무로 들어가라. 우리도 나라가 어려우면 영국으로 쫓아간다. 처칠 수상이 2차 대전 직전에 미국을 꺼내내기 위해서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 달 이상을 체류했습니다. 빵을 내달라 해가지고 아이젠하워 옆방에 트루먼 대통령 옆방에 있으면서 트루먼 대통령이 어디 움직이면 따라가고 이리 움직이면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트루먼을 하여금 2차 대전에 참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약할 때는, 나라가 어지울 때는 동맹이 유일하게 나라를 구해줍니다. 이것이 5천년 만년 동안의 우리 역사의 산 증거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동맹을 지켜야 되는데, 동맹의 골자가 바로 작전 통제권입니다. 작전 통제권. 작전 통제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권이나 국가권이 손실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동맹체제가 한미안보동맹이고 한미작전 통제권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을 양보한 적이 없어요. 공동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한국에 붙들어매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미군과 작전 통제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작전권을 내준 것이 아니에요. 이 점을 감안해서 우리는 반드시 한미동맹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구호 세 가지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악어 정권,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자!
종북 좌파 정부를 물러나게 하자. 연방제 통일을 거부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자. 네, 감사합니다.